봤을 때 걷기를 싫어하는 애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걸음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안짱걸음이라는 현상에 이걸 만드는 원인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해줄 거냐, 교정을 해줄 거냐의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발자국이다, 그죠? 네. 발자국인데 보시면 우리가 보통 보행을 해라 그러면 일자 보행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일단 똑바로 이렇게 걷는 거. 네. 이렇게 근데 원칙적으로는 발이 10도 내지 한 15도 정도 약간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게 정상이다. 눈밭에 이렇게 발자국이 찍힌다면 약간 팔자인 듯한 느낌으로 찍히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걸어 다닐 때 오른쪽 왼쪽 체중 이동이 될 때 관절이 전혀 무리가 없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컴퓨터를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똑바로 앉으라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계속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힘들죠. 근데 성장기다 보니까 또 혹시나 척추에 뭐 또 구부러질까 봐 그래서 어른들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 잔소리 해가면서 고치는 게 좀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될는지 저 세상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예. 이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신 말씀인데 원래 구부정한 자세를 만드는 제일 큰 원인은 습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을 열심히 봐도 그런데 그런 습관이 일정 기간 이상 지나게 되면 몸 자체가 약간 구부정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세팅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균형을 맞추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어서 이 이제 구부정하게 앉는 이 아이는 구부정한 상태가 본인이 편하니까 그렇게 앉는 거지 불편하면 그렇게 앉아 있지 않겠죠. 그런데 이걸 그냥 무작정 똑바로 앉아 하게 되면 이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 근육에 힘을 꽉 주고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똑바로 앉고자 하는 것이 근육이나 디스크나 압력을 줄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근육 힘을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는 그 근육을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저학년들처럼 아직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애들은 습관을 바로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지만 학년이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만 올라가도 요즘 애들은 빨리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돼도 대부분 근육의 밸런스가 다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만 가지고 펴라고 하면 계속 엄마랑 애는 싸움만 나죠. 엄마는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애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거기에 더구나 사춘기 오고 이런 반항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네, 부모님들은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커서 말 안 듣는다고. 그렇죠. 그 애 입장에서는 똑바로 하는 자세가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세 교정을 할 때는 항상 그런 이제 똑바로 앉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똑바로 앉으라고 잔소리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바로 앉는 자세를 습관 들이는 게 그렇죠. 아주 어릴 때부터 해주는 게 좋고 아니라면 전제 조건이 여러 개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궁금한 게 이제 아이들 중에 왜 이렇게 O다리라 그러나요? 이렇게 바깥으로 굽고 있고 또 X다리 이렇게 안쪽으로 굽고 있는 그런 경우에 왜 스트레칭을 하면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 좀 스트레칭 하면 좀 아프잖아요. 근데 그 괜찮나 효과가 있나요? 우리 이제 아기들이 다리가 못 생기면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거죠. 쭉쭉이 하죠. 열심히 쭉쭉이 하시는데 좀 허무한 말씀이지만 쭉쭉이가 별로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어디에 좋으냐 하면 X형 다리나 O형 다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 걸음을 걷게 되면 다른 애들보다 근육 피로도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항상 뭉쳐있고 애도 이제 불편함을 느끼도 심한 경우에는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쭉쭉이를 해줌으로써 다리 모양이 예뻐진다기보다는 그 근육들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죠. 마사지 효과가 있군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이제 끼글 해서 교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완전 애기들은 자라면서 X형 다리도 O형 모양이 조금 예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한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걸 엄마들이나 아빠들은 내가 열심히 쭉쭉이를 해서 좋아졌다고 이제 생각하시고 계신 경우도 있죠. 그런 거군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자세 교정이 시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좀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지 그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세를 교정하자라고 하면 항상 두 가지를 생겼는데 걸음걸이 교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자세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걷기는 한 가지 동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적인 위치가 제대로 만들어져야지만 그 동작이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앉는 자세나 선 자세를 같이 고려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언제 치료를 할 것이냐? 몇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나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얼핏 말씀드렸듯이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조금 휘어있는 아기들은 네.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근데 똑같이 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교정을 해주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나이별로 기준이 물론 달라진다는 게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교정의 효과는 어릴수록 잘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요 시기에 적절하냐. 를 항상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애가 3살짜리다, 5살짜리다, 7살짜리다의 정상 기준은 물론 달라지고 그리고 3살짜리가 과연 7살, 8살 때 됐을 때 다리가 좋아지는지 아닌지를 미리 검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교정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세가 나쁘다, 걸음걸이가 나쁘다는 자체가 병이라고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과연 누구를 교정할 거냐?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별로 조금 차이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이 삐뚤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면 치료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딜레이해서 생각할 수 있다. 조금 삐뚤어졌다 하더라도 이 삐뚤어짐이 내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경우에는 교정을 한다는 거죠. 네.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길이가 2cm 정도 차이 난다. 이 정도는 무시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병이 아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5mm만 차이 나도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직업적으로 많이 걷는다든지 네. 근육이 약하다든지 예. 뭐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조금만 차이 나도 질환을 만든다면 그분은 빨리 교정해 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 선을 꺼놓고 이 사람을 치료할 거냐 아니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질환을 만들었느냐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악영향을 미칠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을 네.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발에 문제가 있다고 병원을 오시더라도 저희들은 항상 전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발이 발 문제로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또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척추가 삐뚤어졌다, 어떻게 골반이 삐뚤어졌다 하면 발 검사를 같이 하는 거죠. 네. 네. 발의 문제 때문에 골반 척추가 삐뚤어졌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몸이라는 것은 이 부위 따로 저 부위 따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사를 할 때는 항상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고 네. 네. 물론 엑스레이 검사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이렇게 지금 앉아서 각도를 검사하는 것도 있죠. 앉았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했느냐 네. 이런 것들을 같이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섰을 때 내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느냐 바닥이 얼마큼 닿느냐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른쪽 그림은 요거는 압력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걸으면서 네. 압력 검사를 하는 것인데 요 기계가 바닥에 수많은 디지털 체중계가 막 수백 개가 박혀 있는 거죠. 그럼 내 발을 디딜 때 어느 부위에 내가 압력이 주로 가느냐, 그걸 평가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걷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렇게 걷는 검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걷고 있느냐, 예. 이 사람이 걸을 때 어떤 형태로 걷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근데 걷는 모습이 좀 되게 어색하네요. 예. 이게 팔도 이제 좀 안 흔드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러닝머신이라고 트레드밀에 올라서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예. 단점은 뭐냐면 평소에 걸음걸이가 다른 힘들어 나타나죠. 불안하니까. 예. 그래서 자세가 불안해지게 틀릴 수 있는데. 어색하죠, 뭔가. 그런데 또 장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걸음걸이가 이상한 분들이 네. 본인이 보상이라 그래요. 어떤 식으로 똑바로 걸을 애를 쓰면서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 해서 평소에 걸을 때는 숨기고 걷고 있었는데 예. 저기에 딱 올려버리면 본인이 숨기는 기능이 확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문제들이 다 보이는. 그래서 검사적인 목적에서 보면 저게 이제 장점도 가지고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이 검사를 MC분들은 느낌을 아시죠? 네, 그럼요. 알죠. 이 느낌 아실 어색한 그 텐데. 느낌을 알죠. 아, 정말요? 검사 받아보셨어요? 예. 그 우리 검사했던 장면들을 예. 한번 보면서 네.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지네요. 보시겠습니다. 쭉
진행자로서 늘 바른 자세로 녹화에 임하는 약손의 두 MC. 평소 생활 자세엔 문제가 없는지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숙인 자세로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평소 습관을 얘기하면서 살짝 긴장한 모습도 보이는데 과연 그들은 건강할까? 지금부터 본격적인 검사를 시작해본다. 본인의 걷는 모습을 본인이 한 번도 보신 적은 없습니다. 그 본인이 걷는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꾸부정한지 틀어져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장점이 왜 그러냐 그러면 앞으로 내 혼자서 걸어 다닐 때 좀 바른 자세, 바른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여기십니다. 그저 뭐 웃음만 나네요. 예.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진짜 이게 내가 똑바로 걷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저는 평상시에 좀 걸음걸이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더욱더 긴장을 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신 분들. 예. 저희가 현장에서 그 검사 결과도 듣고 왔거든요. 검사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검사하신다고 수고들 하셨는데 검사 결과를 좀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골반입니다. 그죠? 골반, 허리, 등, 목, 머리. 전반적으로 보시면 척추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목 쪽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죠?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서 어깨 높이가 왼쪽에 약간 높아져 있는 그런 소견들이 보입니다. 그 저인가요? 네네. 전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목 사진을 찍은 거, 옆에서 꽝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은 건데, 네. 보시면 경추 1, 2, 3, 4, 5, 6, 7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커버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네. 정상적으로는 이 뼈가 이 뼈 위에 위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가면 일자목이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좀 더 나가게 되면 우리가 거북목 증후군이다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요추 사진을 찍었는데 보시면 뼈의 중간중간에 퇴행성 변화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변화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질환의 개념은 아니고,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 부위에 남들보다 아니면 다른 부위에 비해서 부하가 집중적으로 많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죠. 충격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서 그 부위에 있는 뼈들이 그 지속적인 충격에 반응을 견디기 위해서 변화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뼈들이 조금씩 이렇게 자라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보입니다. 물론 뼈들이 자랐다고 통증이 있거나 질환은 아니고, 이게 보면 이 허리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허리구나. 육체 노동도 안 하는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앉아서 생활하시는 부분을 내 몸이 못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네. 결국 상대적인 개념이죠. 일이 많아도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지만, 일이 많지 않더라도 내 몸의 상태가 그만큼 안 된다면 그 지속적인 그 충격을 버텨내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몸이 튼튼하다 아니냐는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생활, 내가 하고 하는 일을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힘이 세다 안 세다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걷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뭔가 어색한데 뭐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깨 위에 귀가 있지 않죠. 네. 몸통 위에 머리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머리를 받치고 있는 근육들의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짝 당겨서 머리를 목이 딱 받치고 있으면 목에 있는 근육들이 일을 좀 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머리를 받치고 있으면 이쪽 근육들이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럼 이쪽 근육들이 항상 불편할 것이고, 이쪽 머리가 누르고 이쪽에 있는 근육이 당기는 이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하다 보니 결국 목에 있는 디스크를 누르게 된다는 거죠. 그 당기는 힘이. 그래서 디스크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조건을 일단 가지고 계시고, 걸음걸이를 보시면 다리를 뻗을 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뻗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충분히 다리를 뻗지 못하고 덜 뻗은 상태에서 몸이 전진이 되는데,
보시면